이번에는 최신 모델인 라마 모델을 파인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로직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인튜닝을 할 때 언슬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라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하지만 양자와 기존 모델 가중치를 동결을 시키잖아요. 기존 모델을 양자화시켜서 메모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Q로라 방식의 파인튜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난 파인튜닝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는 인풋, 아웃풋 형태였는데 지금은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됐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양자화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구성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GPT-2, OPT350을 파인튜닝을 했는데 GPT-2는 파라미터가 약 1.2억, 15억, OPT350은 3.5억에서 GPT-2보다는 좀 더 무거웠죠. 근데 지금 라마2,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그러니까는 7빌리언이거든요.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래서 7B라고 하면은 파라미터의 수가 70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마2나 라마 3.1이나 파라미터 수는 70억으로 동일합니다. 라마2는 2023년, 3.1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나왔고 3.1 모델은 약디포 터보급의 성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G2랑 파라미터는 같지만 프리트레이닝 할 적에 사용된 데이터셋이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하는 게 라마2라고 보시면은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정제된 데이터, 문어책, 전문 지식 등 조금 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라마 3.1이 답변 성능이 좀 더 라마2보다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량도 많고요. 2조인데 라마 3.1은 15조, 라마2에 비해서 약 7배 이상 많네요. 맥락이라던가 응답 품질이 굉장히 개선이 잘 됐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약 번역, 대화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다 뛰어나고 출력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언슬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파인튜닝을 할 거예요. 라마2나 라마 3.1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수가 크니까는 무거운 모델이잖아요. 이런 무거운 모델을 파인튜닝 하려면은 굉장히 막대한 GPU 메모리와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한데 언슬로스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면 부담을 줄여줍니다. 콜앱에서도 효율적으로 파인튜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콜앱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에서는 T4 GPU를 제공을 하잖아요. T4 GPU는 적은 자원의 GP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파인튜닝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게 언슬로스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슬로스는 패스트 랭귀지 모델 클래스를 통해서 불러오는데 제가 실습 코드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라를 지원을 한다. 언슬로스 도구를 사용을 해서 로라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을 할 수가 있고 어댑터 사용해 쉽게 저장하고 재사용을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자화. 양자화 제가 이론 때 설명드렸죠. 로라랑 Q로라 차이. Q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라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을 하지만 앞에 Q가 붙잖아요. 기존에 동결시킨 프리즈된 부분을 양자화시켜가지고 메모리 부담을 줄여주는 게 Q로라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언슬로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4비트 양자화를 시켜서 파인튜닝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습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미리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로 파인튜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 경로에서 언슬로스라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엑스포머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파인튜닝 하거나 메모리 절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도 페프트, 엑셀레이터, BTM, 바이트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인튜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로직은 같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GPT-2라던가 그 다음에 OPT350 같은 경우에도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왔는데 지금 라마2나 3.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해요. 기존의 고전 모델들은 바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인증이 필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위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여기서 하신 다음에 사인업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미리 회원가입을 해놨어요. 이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클릭을 하고 여기서 세팅 보이죠? 여기서 내 프로필 클릭을 하고 여기 세팅에 보시면은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토큰을 발급받아야지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액세스 토큰에서 크리에이트 뉴 토큰 클릭을 합니다. 하고 리드, 모델을 그냥 읽어드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고 아무 이름, 저는 뭐 테스트 하고 612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토큰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토큰이 발급이 받았어요. 챗GPT API 발급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카피한 토큰은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놓게 해주세요. 다운표 사이에. 저는 미리 해놨는데 여기다가 복사 붙여놓게 해주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발급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허깅페이스 토큰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는 로드할 적에 양자화 시켜서 로드를 하겠냐 true라고 해주시고 맥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입력 토큰의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모델을 불러옵니다. 패스트 랭귀지 모델, 요 라이브러리 패스트 랭귀지 언슬로스에서 제공하는 요 클래스죠. 요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불러오는데 저는 라마 3.1 8B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저는 최신 모델이잖아요. 최신 모델이 라마2보다 3.1이 최신 모델인데 만약에 여기 2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주석으로 샀는데 여기 2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라마2로도 파인튜닝 가능합니다. 라마2 7B. 저는 라마 3.1 8B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인튜닝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화. 여기 보시면은 양자화 true라고 있죠. 그래서 양자화하고 허깅페이스 토큰 여기 설정한 거 토큰 불러놓고 맥스 토큰 길이, 입력 토큰 길이 이렇게 2048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모델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미리 실행을 했는데 5.96기가예요. 이 모델이 이외에도 뭐 컨피그 설정이라던가 토크나이저, 뭐 스페셜 토큰 그래서 토크나이저 불러오고 모델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고 그리고 실행을 할 적에 티포 설정을 하셨겠죠. 제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런타임 유형에서 여기 티포로 해줘야지 이 화면이 뜹니다. 테슬라 티포 기반으로 해서 15기가죠. 티포. 그다음에 여기 쿠다 기반으로 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했죠. 쿠다는 GPU 연산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콜앱에 내장돼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임포트만 해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불러왔습니다.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이제 로라를 해볼게요. 로라 구성을 적용을 하는데 전이랑 똑같습니다. 테스트 랭귀지 모델 불러오는데 모델에서 R 값 설정했었죠. 그 다음에 로라 알파카 개수, R 랭크 개수, 파라미터 조절에 관여를 하는 개수라고 했죠. R이 로라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라고 했습니다. 네. 드롭아웃은 퍼드는 비율이죠. 그냥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학습되는 레이어 부분들. 네, 저는 디폴트 값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언슬로스 도구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될 데이터에 대한 템플릿, 형식을 정의를 할 건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로드 데이터라는 허깅페이스에서 모델뿐만 아니라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제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허깅페이스에서 검색을 하면은 데이터셋 메뉴에서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파인튜닝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셋.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로드 불러오는데 이 데이터셋을 학습용 데이터셋은 0.8, 테스트는 0.2. 그러니까 검증하는 거, 정확도 검증하는 거는 0.2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면은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OPT350에서는 인풋, 아웃풋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학습을 할 적에 인스트럭션이 왜 추가가 됐는지를 논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인스트럭션 튜닝 논문 링크를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렸는데
파인 튜닝을 할 적에 인스트럭션 튜닝에 관한 설명을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핵심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할 적에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만 주는 것보다 지시문, 인스트럭션을 더해주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에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프리트린된 모델을 특정 작업에 더 잘 수행하게 만들고 싶다.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입력, 출력, 인풋, 아웃풋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시문,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해주면은 인스트럭션 안에 어떤 작업의 형식과 의도를 지시를 해주면 그러니까는 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긍부정하는 것보다 문장, 긍부정 앞에 이 작업이 뭔지를 형식과 의도를 포함하는 지시문을 추가를 해주면은 모델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파인 튜닝을 할 적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단순 인풋, 아웃풋 학습보다 자연어 지시문, 인스트럭션을 포함한 학습 방식을 하면 파인 튜닝을 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람다라는 모델이에요. 굉장히 큰 모델인데 자연어 지시문으로 변하는 파인 튜닝을 해보니까는 성능이 높았다.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서론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만으로 논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된 데이터에서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추론, 요약, 번역, 센티멘트, 감성 분석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보니까는 일반화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거랑 안 한 거랑 결과를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일부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이 높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무거운 모델들 그러니까는 작은 모델이 아니라 100B 이상 라마 3.1이 약 70B, 80B인데 약 100B 이상의 모델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라마 2, 3도 그러니까 효과적일 거예요. 효과적이어서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으로 하는데 작은 모델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저하되는데 GPT-2나 OPT 350 정도 있죠. 그래서 무거운 모델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모델의 파인 튜닝 성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프롬프트 튜닝, 프롬프트 지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튜닝을 하면 더 학습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터럭션입니다. 그래서 큰 모델일수록 성능이 높아진다고 시리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면은 지시문을 포함한 학습은 단순 데이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학습이 하고 인스트럭션 하면은 작업의 의도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에 관한 논문은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실습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코드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데이터셋 안에 인스트럭션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지시문을 포함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문 삽입한다. 그리고 모델 불러온 거 위에 보시면은 함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로드를 했어요. 로드를 하면은 데이터가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 칼럼으로 세 가지 칼럼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칼럼, 인풋 칼럼, 아웃풋 칼럼 있는데 이게 각각의 변수로 저장이 돼서 각 횡에 있는 데이터가 템플릿에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가로 안에 인풋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고 레스폰스가 이렇게 되고 이 템플릿 형식이 알파카 프롬프트 포맷인데 입력 그 데이터에 학습되는 입력 형식을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각각의 한 행씩 불러오는데 불러온 것을 이런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모델 입력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끝날 적에는 여기서 종료 토큰을 붙여가지고 문장 끝나는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종료 토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 블로그 파인 튜닝 하기 앞서서 이제 파라미터 설정을 합니다. 배치 사이즈, GPU에 올라가는 배치라고 했죠. 여기서는 좀 더 세분화했어요. per device train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GPU 한 개에 처리할 샘플 수인데 이거를 4개 모아가지고 이거를 2 곱하기 4로 해서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개 데이터를 층층이 4개로 누적시켜가지고 2 곱하기 4로
해서 학습을 했다는 건데 2 곱하기 4로 GPU 하나의 데이터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모아가지고 올린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fx고요. 이거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을 5번 돌리겠다. 그 다음에 이건 30스텝 하고 러닝레이터 아시죠? 러닝레이터는 가중치 업데이트되는 크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웜업 스테이트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기 러닝레이트만큼 올려서 안정적인 파인튜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옵티마이저라던가 출력 로그를 몇 스텝 단위로 보여주겠나 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이 있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SFT 트레이너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 토크나이저, 데이터셋 안에 있는 특정 컬럼 중점적으로 불러와서 학습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미리 학습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코드셀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세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로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지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델이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저장이 됐고 보시면은 여기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체크 포인트라는 폴더에 모델이 저장됐고 이제 저장한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추론을 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쿼리 부분, 그러니까 인풋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인풋 부분에서 아무 질문이나 해봤어요. to whom does 1.12 리비전 3 apply. 그래서 여기 있네요. to whom does 1.12 리비전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1.12 apply to 해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라마 3.1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을 하고 파인튜닝된 모델을 불러와서 질문을 해보니까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마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3.1 기반으로 했는데 만약에 2 기반으로 하면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3.1이 최신 모델이니까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라마 3.1 그 다음에 라마 2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